굉장히 지능적으로 그게 일사불란하게 그 관점을 통일시켜서 신문을 만드는 그런 집단인데, 요새 제가 재밌게 보는 게 조선일보가 이거 너를 띄는 거예요. 관점이 너를 띄어요. 어제는 시진핑 비판하는 걸로 퍽 나고, 오늘은 볼턴 쥐어패고 트럼프 쥐어패는 걸로 퍽 나고. 고생하시네. 공부 좀 하셔야지. 이 기사 이거 보세요. 미는 볼턴의 세상이고 트럼프도 그 안에 살고 있다. 기사 제목 저렇게 뽑아놨다. 어저께는 시진핑 패더니 오늘은 볼턴이랑 트럼프 패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 물론 재밌어요. 읽을거리는. 뭐 이런 종류 기사라 그냥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 변화를 트럼프나 볼턴의 그 인물 개인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히 변화 놓치는 거죠. 미중 전쟁의 핵심은요, 문명,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세계 질서, 이런 근본적 원칙과 가치를 둘러싼 아마겟돈이라는 게 미중 전쟁의 핵심입니다. 이게. 두 번째 미중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미중 전쟁의 부분 집합이자 북한은 또한 미국과 중국이 부닥치는 핵심 전장, 충돌 무대다 이거예요. 전장. 티어터. 그러면 이 기사 보면 볼턴이 그림 그려서 여기 가서는 이란 쥐어패고 저기 가서는 베네수엘라 쥐어패고 막 천지 사방을 다니면서 어지럽게 막 쥐어패고 다닌다. 그러니까 뭐냐 도대체 이런 그 어조가 있는데, 기자나 이 사람들이 김장도 몰라. 김장. 오른쪽 김장.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단독주택에 살아갔고요. 얼마 전까지 김장독을 묻어요. 물론 이제 식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옛날 어렸을 때 묻던 큰 독은 아니고요. 한 1m 정도, 제 배꼽 정도 오는 독을 묻으면 이제, 그리고 좀 작은 독, 동치미 하나 묻고 김장독 한 배꼽 오는 거 묻고 2개 묻거든요. 응달 골라서. 조그만 단독인데 응달이 있었어요. 그럼 묵으면, 묻어두면 지가 익잖아. 묻어두면 지가 익는 거예요. 이란이 그렇다니까요. 적당하게 봉쇄해 놓고서 딱 묻어두면 이란이 혼자서 환장해서 날뛰고, 날뛰어봐야 지가 어떡할 거야. 호르무즈 막았다가는 골로 가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꼭 안 해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란도 손보려고 들어, 사우디도 손보려고 들어, 이라크도 손보려고 들어, 그 다음에 나토도 손보려고 들어. 다 손보려고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김장 담아서 묻어두면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진짜 김장이죠. 그 기사에 보면 뭐 베네수엘라 구테타 실패, 움직임도 볼턴의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실패하다 성공하다 거기 사람이 제대로 있겠어요?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데, 나라가 그 지경으로 망가졌을 때는 거기 제대로 된 행위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놈들이 또 자기 마두로 반대한답시고 막 날뛰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랑 조율도 안 하고 혼자서 퍽 구테타 저질러다가 또 깨갱하고 주저앉고, 또 자기들끼리 다 서로 같은 사기꾼이고 살인자 레벨이니까 구테타 반란 진압했다 그래가지고 줄줄이 끌어내다가 총살도 안 시키고, 어차피 같은 동업관계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뭐 그런 아삼육판이거든. 그거 뭐하러 그래요? 그럼 그냥 김장 저렇게 담아서 묻어두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나 무슨 볼턴이나 이런 진영에서 겁없이 여기저기 막 쑤시면서 너무 오지랖을 넓게 펴놨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얘기 떠드는 건 제가 어저께도 비판했지만 전혀 접수하지 마세요. 이란이나 북한은요, 지금 미국 힘에서는 그건 뭐 그냥 김장독이에요. 김장독 하나 저기 페르시아에다 하나 묻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 남미 베네수엘라 묻은 겁니다. 페르시아 김장, 그 다음에 남미 김장, 김장독 2개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가면 지가 알아서 발효해서 지가 문제 불거져 나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런 얘기를 이제 컨테인먼트라 그랬거든요. 봉쇄, 냉전의 핵심 철학이죠. 근데 그때는 봉쇄할 때 코스트가 많이 들었죠. 소련이 이끄는 공산체제 전체를 견제해서 봉쇄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이란 하나 중동에서 봉쇄시키고, 남미에서
베네수엘라나 봉쇄시키고 일도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기사에 제가 아무튼 좀 그래요. 좀 사실과 좀 달라. 자, 그래서 이걸 아마겟돈인데 이게 문명,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세계 질서를 둘러싼 아마겟돈이라고 미중 전쟁이. 이 아마겟돈이 이게 트럼프나 볼턴과 같은 어떤 개인의 특질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는 거고 개인의 창의적 리더십이 그거를 제대로 진행을 시키거나 제대로 물꼬를 트거나 이거죠. 그럼 배경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짧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99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선진국에서의 미국에서의 그 노동 과정이 제조업이든 혹은 1차 산업 농업이나 임업 광업이든 제조업이든 혹은 서비스업이든 이게 지능화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1990년경에 이게 386 나올 때거든요. 286은 많이 보급도 안 됐었고 386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PC가 보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업체나 서비스 업장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능화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나 그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1990년 이전에 뭐냐. 90년 이전에는 무지능 자동화예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부품들 입에 물고 막 이거 돌려갖고 채우고 또 기계 지나가면 또 돌려서 채우고 또 지나가면 돌려 채우고. 이게 PC 나올 무렵부터 시작해서 자동화된 거거든요. 완전히. 로봇 많이 발달하고. 그럼 그게 다 그 컴퓨터 기술이랑 연결이 있잖아요. 로봇을 제어하는 거는 PC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 발달한 정교한 조그만 컴퓨팅 자원이잖아요. 그게 로봇을 제어하잖아요. 거기서. 작업 지시 도면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 슈퍼마켓이 됐던 혹은 그게 관리직, 하급 관리직이 됐던 혹은 고급 지식인이 됐던 전부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사회로 옮아가기 시작한 시점이 1990년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 지식과 정보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시내에 그 길거리에 있는 주차관리 돈 받아주는 제가 나이 70 먹은 할아버지라고 해보세요. 이제 날씨도 더워지니까 볕도 떼약볕 같고 이런데 톳이 다 꼈지만 온몸이 다 새카맣게 땀 삘삘 흘리면서 타고 남들이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겠죠. 그러나 제가 누가 계산하러 오면 이거 꺼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 입력돼 있는 원래 그 영수증 출력할 때 이미 입력돼 있었으니까 입력돼 있는 데서부터 계산 받아서 인터넷 연결하고 그 카드 해서 카드 뽑아주면서 영수증 가져가실래요? 영수증 떼서 주고 이런 지능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피자 배달을 해도 슈퍼마켓 배달을 해도 뭐 일반 연구직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R&D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 노동이 사회적으로 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혹은 창의적인 혹은 그런 그 전문 지식을 이용한 거든 아니면은 단순한 거든 간에 이렇게 정보와 지식을 써서 노동을 하게 되면 인간됨의 본질을 느껴요.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상징과 정신의 힘으로 세상을 다루고 바꾼다가 인간의 본질 아니에요. 인간이 언제 물질로 세상을 다루고 바꿉니까? 기술이 있기 전에 과학이 있잖아요. 기술은 엔지니어링이라 그러잖아요. 엔지니어링 영어로 찾아보세요. 뜻. 특정 산업 분야에 적용된 과학 지식으로 나와요. 공학이라는 건 과학이 선행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과학을 경제적인 욕구, 시장의 욕구에 맞춰서 과학을 적용한 거라고요. 그리고 과학자는
순수하게 그 지식을 추구했을 뿐이지 그거가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요. 처음엔. 인간은 결국 상징과 정신의 동물이고 상징과 정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한테 깨지는 게 586한테 우리가 밟혀서 사는 게 쟤들을 제압할 수 있는 상징과 정신으로 우리가 그걸 통일되지도 못했고 그걸 만들어내지도 못해왔기 때문에 깨진 겁니다. 이 상징과 정신을 자기 노동의 일반 노동 과정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아무리 쪼가리라도. 아니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입에다가 이거 물고서 이거 한 사람하고 피자 배달해서 피자값 계산해주고 뭐 SKT 뭐 할인카드 계산해주고 해서 그거 해서 찌르륵 해서 해놓은 사람하고 그 활동의 질이 후자가 훨씬 높잖아요. 후자가. 이 사람은 물론 단말을 신용카드 계산할 때밖에 안 쓰지만 이 단말이 본능적으로는 이 단말이 내가 보는 스마트폰 단말하고 결국 어떤 원리가 같고 내가 보는 스마트폰 단말이 내가 PC방 가서 저기 스타크래프트 혹은 리니지 게임하는 그 화면의 작동 원리랑 또 통하고 그게 다른 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고 이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매일 생활에서. 즉 인간이 상징과 정신의 동물이라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소통이 2010년경 이후 개인 관점 소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뀌고 있다고요. 이제 매스미디어 힘 못 쓰잖아요.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 뭐 CNN, 뉴욕타임스, 기라성 같은 빅미디어가 덤벼들어갖고 트럼프를 죽여버리겠다고 덤볐는데도 결국은 못 이기잖아요. 개인 관점 소통이 활발해져서 그래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자유시민이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었더라면 자유시민이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하고 있었더라면 박근혜 탄핵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개인 관점 소통은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많아진 거예요. 탄핵 정국 이후에. 지상파나 언론이 너무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야, 좀 다른 소리 하는데 없어? 좀 이러고 사람들이 SNS나 유튜브 쪽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유시민 이쪽 성향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개인 관점 소통을 하게 되면 머리 많이 써야 돼요. 저기 어느 채널 갔더니 백모랑은 좀 얘기가 달라. 근데 이거 백모가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저 채널 쪽 얘기가 좀 더 맞는 것 같아. 머리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개인 관점 소통을 한 사람이 많아지면 머리를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소리고 그러면 사회 담론은 진실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소통 구조에서요.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천안함이 깔아앉았는데 어저께 예를 들면 천안함 그게 미국 혹은 국정원의 작품이고 북한 소행이 아니다. 그렇게 떠들면 거의 맞아 죽을 거예요. 그때는요. 기억하세요? 아마 여기 시청자님들께서도 10명 중에 6명은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요. 10명 중에 8, 9명이 2010년에 여론조사해 보면 조작됐다고 느꼈다고요. 2010년 여름에 여론조사해 보면.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개인 관점 소통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의 노동이 미국 같으면은 1990년경이요. 급속하게 진흥화되고 시작하고 인간의 소통이 개인 관점 소통으로 2010년경부터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이게 사람의 분업, 노동이 바뀌고요. 소통이 바뀌면 문명이 바뀌는 겁니다. 문명 바뀐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분업과 소통이 바뀌는 게 문명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원래부터 무슨 자산이 있었냐. 여기 유대 기독교 전통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데 아니에요. 또 그리스 로마 전통, 머리의 정직성,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존중하는 그런 그리스 로마 전통도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10년 이전에 혹은 2000년대 이전에 한 50년 가까이 선진사회, 미국 사회를 유럽 사회를 풍미해왔던 해체 쓰나미, 동성애고
뭐 다 오케이. 가족 대소 다 깨. 세상에 뭐 선이 어딨냐, 악이 어딨냐, 선악 구별이 어딨냐, 세상에 옳고 그른 구별이 어딨냐, 이런 게 해체주의인데 그 해체 쓰나미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지중해에 두 개의 기둥을 유지를 했다고요.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딱 결합이 되니까 위에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노동이 지식과 정보와 상징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추세, 소통이 개인관점 소통으로 바뀐 추세, 그 다음에 원래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해체 쓰나미 속에서도 유지해왔던 유대 기독교 전통 및 그리스 로마 전통의 그 힘, 이게 딱 결합을 해놓으니까 2010년경부터 정신혁명, 정치 문화혁명이 본격화됐던 겁니다. 이게 정신이 먼저 깬 상태에서 물리적 힘이 붙는 게 제일 좋아요. 정신이 타락했는데 기름이 쏟아져요.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망한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그게 석유의 저주라고 불려요. 근데 여기는 정신혁명이 선행한 상태에서 셰일혁명이 뻑 터졌거든요. 2016년에. 그 완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문화혁명으로 그냥 내리달리는 거예요. 이 내리달리는 힘으로 중국이랑 대판 붙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아야 아,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관세 때릴까? 아니야. 이 아마겟돈 끝에 미국이 지금 도달하고자 하는 거는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질서의 완전한 재개편이고 그 개편된 질서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 그럼 미국은 문재인과 한국인을 구별할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자동차 관세 안 때릴걸. 이런 계산이 이 아마겟돈의 심각성을 이해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세네타출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서 이미 상당히 많이 이런 그 관점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골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성질머리가 첫째는 급해서 저런 그 골프같이 이렇게 차분하게 점잖게 하는 운동을 못하고요. 두 번째는 돈과 시간이 없어요. 뭐 저도 이제 애들 셋 키우고 뭐 복잡하게 살아가지고 뭐 골프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또 시간도 없죠. 뭐 되게 짐작하듯이 이러고 사는데 무슨 골프장 가서 하루 깨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네 번째는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 나이 또래 돈을 벌었거나 혹은 이제 그 좋은 직장에 있는 친구들 이제 뭐 탑 클래스죠. 그럼 이제 가면 제가 얻어먹는 처지가 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골프 안 한 지가 오래돼요. 그전에도 잘 안 했어요. 성질과 안 맞아서. 골프에 스위트 스팟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위트 스팟은 공의 어느 부위를 때릴까, 공의 부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공은 항상 가운데 그 동그란데 볼떡 튀어나온 데 맞춰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로 맞출 거냐예요. 채 앞에 채 앞대가리 중에 앞대가리의 어느 부위로 맞출 거냐. 그걸 앞대가리의 꼭대기, 눈썹 부위로 맞췄다. 그 얘기는 공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헤드가, 앞대가리가. 공 밑으로 기어 들어가니까 공의 동그란 부위가 튀어나온 데가 공 밑으로 기어 들어가니까 이게 이 눈썹 부위, 앞대가리에 여기에 맞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공이 할 일 없이 하늘 높이 뿅 뜬다는 얘기죠. 플라이죠, 플라이.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치는데 공에 이제 그 동그란 부위를 이 채의 끄트머리가 이걸 이제 끄트머리가 톡 쳤다. 이쪽으로 쳤다. 그러면 공이 뿅 하고 이렇게 가겠죠. 뿅 하고. 이게 이제 슬라이스죠. 근데 또 치는데 여기 손바닥 뿌리, 그러니까 그 채의 뿌리 부분으로 쳤다. 그러면 감겨가지고 공이 뿅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후크죠. 근데 또 치는데 공의 이 아랫단으로 쳤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랫단으로 공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의 머리 부위를 쳤다는 얘기는. 그럼 공이 땅볼로 굴러가게 되죠. 땅볼로 통통통통 하고. 그리고 이제 공을 이제 헛손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위트 스팟이라는 건 이 채 앞대가리에 가운데 부분이 공의 가운데 부분 땅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공이 제대로 가요. 방향과 거리가.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마겟돈에 미국 입장에서 어디를 건드리면 제일 남는 장사냐? 북한 해방입니다. 이걸 지금 중국을 직접 생사를 가늠할 지경으로 조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14억 인구가 밥을 굶는 상황이 나와요. 끝이 좋을 리가 없죠. 쥐도 도망갈 구멍을 줘야죠. 시진핑이라는 큰 쥐도 도망갈 구멍을 줘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는 큰 쥐가 도망갈 구멍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런 초강경수를 못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아까 보셨잖아요. 자기들이 스텝 꼬여갖고 스스로 달러 다 소진하고 중국 은행 자체가 파산하게 이르는 상황으로 자기들이 스텝이 꼬여서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 너 가. 나는 그냥 나는 내 거에 관한 얘기만 할 거야.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 얘기지. 이러면서 이거를 큰 틀에서 이렇게 그물을 쳐야지. 이걸 바로 잡아 죽이겠다고 삐죽한 걸로 푹 찌르면은 좋은 일이 없어요, 이런 게. 그런데 그럼 어디를 찔러야 되냐? 북한이죠. 북한 찌르면 됩니다. 관건은 어디냐? 북한을 찔렀을 때 중국은 이거 망상해서 못 깨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지금 지도부가 망상 속에 빠져 있거든요. 걔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내드리고 정치투쟁이 너무 살벌해서 지금 뛰어내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망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중국 지도부는 여전히 망상 속에 있지만 그 망상 속에 있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러 들어갔을 때 감히 개입하겠다 라는 생각을 못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상대방이 망상을 깨서 개입 의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망상 속에 있지만 무서워서 개입을 못하게 되는 상태. 그 시점에 왔을 때 이게 꼭지가 따집니다. 그 시점에 왔을 때 북한 해방이 미중전쟁의 스위트 스팟이라는 게 증명될 겁니다. 자, 우리가 갈 길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거나 아무튼 우리의 그 교양과 식견을 나날이 쌓아가면서 우리 언어와 상징 체계를 나날이 발전시켜가면서 우리가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